오늘은 3장 캐리어의 전송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반도체에서 캐리어가 만드는 전류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것인데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대부분 반도체의 물성이며 반도체 소자는 6장 PN 접합 다이오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리어에는 전자와 양공이 있고 이것들이 반도체의 주인공이자 전류를 만들어내는 주요 입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캐리어는 전기장하에서 드리프트 운동을 하며 농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확산 운동을 합니다. 전자와 양공은 드리프트 전류와 확산 전류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반도체 결정 내에서 주변 열에 의해서 무작위적인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되어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무작위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자의 열 속도는 전자 한 개의 평균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사실로부터 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열 속도는 대략적으로 초당 2.3 곱하기 10의 7승 cm 킬로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약 한 100km, 200km 정도가 되겠네요. 굉장히 빠른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이 랜덤하고 무작위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서 온도로만 전류 성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전기장이 인가되어야만 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기장하에서의 움직임을 드리프트 운동이라 하고 이때 만들어내는 전류를 드리프트 전류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표동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림과 같이 전기장을 가한 경우와 가하지 않는 경우 전자의 이동거리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장하에서 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듯 아무런 정체 없이 일직선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자 그리고 불순물 이온들과 충돌과 산란을 겪으면서 서서히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장하에서 전자의 드리프트 전류 밀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류 밀도는 전류를 단위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전류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농도와 속도입니다. Q는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속도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할까요? 전류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개수입니다. 전하가 빨리 움직일수록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류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는 QNVD로 쓸 수가 있습니다. VD는 드리프트 속도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속도는 전기장에 비례할 것이므로 비례상수 μn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μn이라는 것은 전자의 이동도에 해당합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이고 또한 전자의 속도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마이너스가 상쇄되어서 최종적으로 전류 밀도는 전자의 농도, 전자의 이동도, 전기장의 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밀도의 단위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 암페어로 표현합니다.
한편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 F 이퀄 ma를 사용해서 전자의 이동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F 이퀄 ma인데 여기서 m은 반도체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이므로 전도성 유효질량 mn 스타로 바꾸고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인데 여기서 속도라는 것은 드리프트 벨라서티입니다. 그래서 mn 스타 t분의 vd로 바꾸고 전기장 하에서 전자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QE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게 놓고 VD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우리는 드리프트 벨라서티는 μn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게 놓으면 최종적으로 이동도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공의 이동도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μn은 앞에서 전자의 이동도라고 했는데요. 전자의 이동도란 일정한 전기장 하에서 전자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퍼 볼트세크입니다. 이 단위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동도는 전기장과 속도의 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기장에서 전자가 잘 달린다는 것은 이동도가 빠르다는 것이며 이 전자의 이동도, 양공의 이동도는 mn 스타분의 q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효질량이 가벼울수록 전자는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도가 커질 것인데요. 이것은 체중이 가벼운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또한 t가 길수록 이동도가 증가하는데요. t는 평균 자유 행정과 같은 개념입니다. 전자가 운동하다가 입자와 충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길다는 것은 전자가 충돌하기까지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므로 이 시간까지 전자의 속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t가 증가하면 전자의 이동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불순물 원자라든가 원자와 충돌해서 에너지를 잃고 산란되며 다시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고 또 충돌하고 산란되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 과정으로 충돌과 산란을 겪으면서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에서의 드리프트 전류 밀도는 전자와 양공의 항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전류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캐리어의 이동도, 그리고 캐리어의 농도,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전류 밀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도너가 2 곱하기 10의 16승 주입되었고요. 억셉터 농도는 제로.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단위 센치당 10V 정도로 약하게 인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류가 나올 것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류 밀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N0는 ND-NA니까 그대로 ND가 되고요. P0는 곱의 일정 규칙으로부터 구하면 10의 4승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미 이 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실리콘의 모빌리티는 전자는 1350, 양공은 한 480 정도가 되고요. 갈륨 비소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고속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륨 비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 값을 여기다 넣고 구하면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4.32 암페어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값은 매우 놀랍죠.
이렇게 작은 전기장인데도 이렇게 큰 4A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왜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흐를까요? 작은 전기장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전자의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드리프트 전류는 앞으로 배우겠지만 확산 전류와는 다르게 다수 캐리어가 발생하는 전류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캐리어의 이동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캐리어의 이동도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격자산란과 불순물 산란입니다. 격자산란이란 주어진 온도에서 원자는 열진동을 하고 있으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욱 격렬하게 진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격자산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원자와의 충돌 확률이 증가하므로 전자의 이동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식은 대략 온도의 2분의 3승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또한 불순물 산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불순물 산란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동도가 증가하며 불순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동도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불순물이 많은 경우에는 전자들이 이러한 불순물 원자들과 충돌을 일으킬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이동도항에 충돌하기까지의 시간 t가 짧아지므로 이동도는 감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도가 같이 증가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도너 농도 그리고 온도에 따른 이동도의 곡선입니다. 불순물의 농도가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1.3 곱하기 10의 17승이나 2 곱하기 17승을 보면 이동도의 곡선이 포물선의 형태를 이루며 최고점이 존재하며 이동도의 증가 구간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대략 한 50K 이상 지점부터 이동도가 감소합니다. 이동도는 온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이온화된 불순물 산란이 지배적이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격자 산란이 지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동도는 온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불순물 농도가 높은 경우에 온도에 따라 이동도가 증가하는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가? 정성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자의 진행 방향에 양이온이 존재하는 경우 전자는 쿨롱의 힘을 받아 양이온과 충돌과 산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쿨롱의 힘에 의해 영양권에 들어가면서 진로 방향이 이렇게 왜곡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온도가 더 올라가서 이 T2가 이 T1보다 훨씬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열 에너지가 더해져서 전자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는 이러한 양의 고정전하의 쿨롱의 힘의 영향권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반대의 전하를 갖는 고정전하들의 영향권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으며 쿨롱의 힘의 영향권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충돌할 확률도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에 있는 항성 주변을 유영하는 우주선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아주 늦은 속도로 유영한다면 항성의 중력권을 벗어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중력권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중력에 빨려들어서 충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빠르게 지나가는 우주선은 항성의 중력권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고 중력권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므로 중력권의 영향을 덜 받아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불순물 산란의 경우 온도 증가에 따른 이동도 증가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불순물의 농도가 올라가면 이온화된 불순물과의 충돌 확률이 더 커질 것이므로 이동도는 감소될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실리콘이나 갈륨비소 모두 도핑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와 양공의 이동도가 이렇게 감소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온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화된 불순물 산란이 지배적이 되기 때문에 이동도가 증가하다가 온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격자 산란이 지배적인 이동도의 주요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이동도는 이렇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란색 포물선 형태로 이동도 곡선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면접에서 잘 물어볼 수 있는 반도체의 물성이므로 여러분들 정성적으로 잘 이해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의 오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은 V=IR입니다. 반도체에서는 약간 변형된 파라미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도도나 비저항이 특정 값을 갖지 않고 일정 범위의 값을 갖는다고 1장 첫 시간에서 다룬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균일하게 도핑된 막대 반도체에 전기장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의 길이는 L입니다. 전류 밀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특별히 시그마라 표현하며 이것을 컨덕티비티, 즉 전도도라고 합니다. 전도도의 단위는 Q는 암페어 세크죠. N은 전자의 농도니까 센티미터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이동도는 센티미터 제곱 퍼 볼트 세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5옴 센티미터에 마이너스 1승, 즉 비저항의 역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류 밀도는 전류를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거고 앞에서 구한 시그마 E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E라는 것은 막대 반도체의 길이가 L이고 거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V니까 E는 L분의 V, 그리고 시그마는 로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오음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V는 EL이 되죠. 그리고 E는 여기서 시그마 A분의 I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I로 묶으면 뒷부분, 이것이 저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비저항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저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질이 정해지면 특정 값으로 고정되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반도체에서의 비저항은 전자의 이동도, 그 다음에 전자의 농도를 변화시켜서 비저항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도체의 오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외인성 실리콘 반도체의 전도도, 전자농도와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온도가 상온보다 아주 크게 증가하면
외인성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로 변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온도가 아주 높은 구역에서는 캐리어 농도도 증가하고 또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니까 전도도도 모두 증가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아주 낮은 구역에서는 캐리어가 동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자 농도도 감소하고 전도도도 이렇게 감소해 갑니다. 이 중간 지점을 보면 바로 우회인성 반도체 구역입니다. 우회인성 반도체 영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전자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이동도는 온도의 함수이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도는 감소합니다. 격자살렌이 지배적이 되기 때문에 이동도가 감소하는데요. 전도도는 이동도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도 감소한다는 겁니다. 즉 외인성 반도체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느 구간까지는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진성 반도체로 변하면서 다시 전도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도체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특징과 물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배울 소자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